자, 오늘은 이제 올해 세 번째 세미나죠. 기능적 조음 장애 아동의 조음 재활. 케이스 스터디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 문문 능력은 어떻게 발달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보고 갈 텐데요. 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생애 초기에는 말소리를 뭐 의식적으로 낸다기보다는 이제 아주 생리적으로 나오는 소리들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 뭐 투레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놀이를 한다는 건지 거기부터가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뭐 불수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입술을 하면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목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들도 습득을 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 넘어가게 되면 자음도 나오고 특히 입술 소리, 옹알이에서 바바바바바바 음절 반복도 나오고 정확한 말소리는 아니지만 억양, 성인들이 하는 억양의 패턴을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돌이 지나고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한낱말 비슷하게 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가 있고 까까가 될 수도 있고 이거가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고 뭐 맘마 뭐 이런 거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이제 생애 한 1년 동안 자기들이 이렇게 좋은 기관들을 움직이면서 소리 냈던 것들과 언어적, 인지적 능력을 모두 합쳐서 한낱말 소리를 한 단어를 뱉어냅니다. 또 이제 아이들이 점점 정교하게 말소리들이 발달해 나가는데 뭐 자음 산출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두 돌이 되면 이제 연구계 음도 나타나게 됩니다. 크크크. 그래서 막 이더 떠떠떠떠 뜨뜨뜨뜨 하던 애들이 이제 점점 연구계 목 뒤쪽에서 나는 소리들이 나타나면서 아이들이 이제 더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되면 이제 우리가 좀 어렵다고 하는 소리들, 파차름이라든지 마차름, 유음들이 나타나긴 됩니다. 근데 뭐 이것이 막 그때 막 되게 숙달돼서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게 되고 사에서 사세에서 학년 정기, 뭐 학교 들어가기 전 임세에서 모든 소리들이 이제 숙달이 되게 되죠. 아이가 3세, 아직 3세는 안 된 것 같아요. 3세가 되어 가는데 표현 가능한 어휘가 없대요. 거의 무발화 수준이고 모방도 매우 어려워해요. 이런 아동 조음 치료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답해 주실 것 같아요? 아동의 그 표현이 어려움이 인지 능력, 그다음에 상호작용 능력, 언어 능력, 아니면 프로그램의 능력, 어떤 것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사실은 딱딱딱딱 구분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일 수가 있고, 특히 우리 ASD 아동의 경우는 30% 정도가, 뭐 이거는 사실은 좀 논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기도 한데, ASD 아동이 뭐 말실행증을 많이 동반한다. 특히 아동기 말실행증을 많이 동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아동의 뭐 만약에 말실행증을 동반한 ASD 아동이다. 그럴 경우에는 상호작용 늘리고 언어적인 좀 표현, 의도 이런 걸 늘리는 그런 우리 치료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아동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단서를 주는 좋음 활동도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음 두 번째 질문이에요. 5세 아동인데 발음이 좋지 않아서 아이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고치고 싶은데 발음 치료하면 아이가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대답은 뭐라고 하실까요? 제가 바라던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발음 평가도 하지만 언어 검사와 좋은 검사를 동시에 해야 하죠. 언어 검사를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언어 발달, 뭐 프레스, 유탭, SMST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지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
부모님은 아이가 어느 정도 막 말을 하다 보면 발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발음만 고쳐주세요. 발음이 안 좋아요. 발음 고쳐주세요. 하고 오시는데 검사를 해보면 이제 언어 능력이 떨어져서 아이가 뭐 어떤 낱말을 제대로 몰라서 낱말을 뭐 생략해서 말한다든지 낱말을 자꾸 다른 말로 말한다든지 구문 능력이 또 좀 안 좋아서 이런 전달이 안 되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보면 그냥 딱 듣기에는 얘가 좀 애기같이 말하고 그냥 발음이 안 좋아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특히 아동의 언어 능력은 어떠한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동의 언어 수준. 어휘 표현 능력, 뭐 수용 능력, 문장 표현 능력 등이 또래 아동에 비해 지체된 수준이라면 언어 발달을 향상 위한 치료가 좀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그 언어들이 좀 발달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발음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특정 음소가 너무 안 되는 친구들은 그 특정 음소를 같이 병행해서 좋음 중재도 이루어져야 하고, 언어 능력이 또래 수준이다. 그러면 좋은 발달 평가를 해서 아동이 이제 표현하기 어려운 음소가 딱 그 해당 연령에 완성되어야 할 음소라면 적극적인 좋음 치료를 권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호소가 발음이지만 발음인 경우에도 우리가 언어 검사는 같이 병행해 봐야 한다. 이 말씀을 제가 지난 세미나와 이번에도 꼭 강조해서 드리고 싶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이론을 한번 얘기를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내주신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 오류를 보이는 6세 2개월 여아래요. 아이가 옹알이는 보통이었고, 옹알이가 보통이었다는 거는 부모님이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시는 것 같아요. 6세인데, 그죠? 첫낱말 사용 시기는 기억나지 않으나, 뭐, 특별히 늦었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언어 치료 경험이 있대요. 언어 발달도 조금 지체가 있었다는 것 같고, 이 아이의 현재 목표는 선생님들 좋은 목표 쓰실 때 이렇게 많이 쓰시죠. 낱말 수준에서 그다음에 목표 음소 90% 이상 정조음하기, 그다음에 구 수준에서 70% 이상 모방하기. 네. 그래서 논문 하나 보고 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중모음 산출 특성을 좀 연구한, 뭐 많은 아이들은 아니지만 60명이 좀 안 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건데, 아, 그랬더니 한 3세 후반만 돼도 아동이 이중모음 발달이 다른 연령들과 차이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에 이루어진다는 걸 저희 이렇게 여기를 통해서 알게 되죠. 6세의 아동이니까 뭐 이중모음은 발달이 돼야 되는 연령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중모음 중에서 아까 양말처럼 초성이 없는 단어가 있고, 초성에 이제 자음이 없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라면에서처럼 자음이 있는, 초성이 있는 이중모음이 있는데, 초성이 없는 어휘가 더 먼저 발달을 하더라. 초성이 있는 경우 이중모음이 더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거는 아동이 이렇게 초성이 없는 단어와 초성이 있는 단어에서 오류가 나타난다고 하면 초성이 없는 단어를 먼저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또 근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아동이 둘 다 안 되면 먼저 쉬운 것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초성이 없는 단어들부터 먼저 일단은 저는 선정을 할 것 같아요. 다 섞어서 하지는 않고. 그러면 이 친구가 현재 수준으로는 연장해서 모방하기가 가능하대요. 이 양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음절. 근데 어떤 음절 수준에서 자극 반응도 말씀 정보는 따로 없어서 음절 수준에서의 자극 반응도 이 친구가 야여 이오우. 근데 Y 계열, 그러니까 활음 계열 이중 모음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우에 우에 뭐 요런 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음절 수준에서의 자극 반응도도 확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초성이 없는 모음에서 정조음이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목표 활동을 이제 아이가 연장해서 모방하기 만약에 이양말 이 정도 속도로 모방이 가능하다면 그 연장 길이를 이양말 이렇게 조금 더 축소하는 것도 회귀의 회귀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메트로놈으로 할 수도 있고 메트로놈은 뭐 120으로 했는데 뭐 140에서 너가 되더라 이렇게 조금 정확하게 수치로 보여주면 아동의 성취감도 올려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절 수준에서 정조음 하는 것부터 네, 단어 수준에서 항상 이렇게 선생님들이 목표 써오면 단어 수준에서부터 써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음절 수준에서는 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보고 그럼 어떤 모음 환경에서 정조음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확인을 꼭 하셔서 그 자극반도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초성이 없는 음절 단어 수준부터 시작을 하라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초성이 있는 음절 단어 수준에서 정조음할 수 있도록 약간 예시를 보여드리면 일단은 입모양 이중모음의 입모양을 가장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활음 계열은 이로 시작하니까 이야 입모양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를 아이에게 좀 어떤 식으로든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 부르는 거 음절 수준에서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무의미하게 하면은 애들이 또 재미없어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이야, 엄마 하면은 이야, 뭐 이렇게 불러줘. 아빠 이야, 이렇게 불러보고, 그 다음에 뭐 뽀로로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크롱. 근데 크롱아 하게 되잖아요. 크롱을 받침이 있는 것들은 크롱아가 되는데, 그럴 때는 얘가 이야와 아를 변별할 수 있는지, 이런 활동도 같이 해보고, 그다음 단어 수준에서 한다 그러면 제가 이중모음 할 때 많이 했던 건 고양이 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음식 하나씩 올려줄 때 이야옹 정조음하면 올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올리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친구 사례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유음의 비음화를 보이는 아동들은 되게 많죠. 4세 9개월 여아래요. 4세 9개월 여아. 맞아. 유음이 생략되는 오류가 있어요. 분명히 초성, 그다음에 뭐, 이날라호날, 이리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오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4세였어요. 4세 9개월. 그죠? 그래서 탈유음화는 우리가, 어때요? 이 친구는 욕이 있는 친구인데, 5세 전반까지는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오류로 보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친구를 맡았다면 초성 유음에 대한 적극적인 조음 치료는 안 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해봤더니 잘하던 그 비음, 치조 비음에서 또 과잉 유음화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 보면 아이가 괜찮아질 수 있다는 거를 좀 부모님과 협의를 해볼 것 같고 이 친구를 만약에 6세 친구로 본다. 6세, 7세 친구로 본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오류를 수정하는 목표 활동들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아동이 유음을 비음화로 하는 건데 이 중에 자질을 봤을 때는 하나에서만 차이가 나요. 위치고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조음 치료를 할 때는 이 조음하는 어떤 방법을 알려줄 건지 위치를 알려줄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비음과 유음은 이 방법, 설측성 요거 하나에서만 차이가 나거든요. 다 공명성 있고 자음성 있고 설정성 있고 전방성 있고 설정성 아시죠? 혀가 올라가는 그런 위치가 그런 자질이 있고 그다음에 앞쪽에서 나는 자질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방법 기류가 옆으로 나오냐 아니냐 요거에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요 방법을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 종성 생략 오류가 빈번한 7세 1개월 남아예요. 이 친구 보면 표현 언어 발달 지체가 좀 있었대요. 그래서 조음 우문 발달도 당연히 지체가 됐고 읽기 지연도 있대요. 네, 좋아요. 그래서 현재 수준은 종성 생략이 굉장히 빈번하고 대치가 빈번하고 의문 인식 통글자 읽기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어떤 질문들 했을 때 의문 인식 활동이 의문 인식 활동을 하면은 뭐 발음과 한글 읽기 능력이 좋아질 수 있어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런 오류들을 한 번에 좀 우리가 목표 활동 한 번에 좀 해결이라기보다는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목표 활동이 의문 인식 중재인 것 같아요. 까지 연구해서 의문 인식 프로그램의 이제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제 네, 그 중에 하나의 어떤 논문에 소개된 의문 인식 프로그램을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성에 대해서만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거는 글씨로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듣고 책상, 인형 같은 음으로 끝나니 물어보고 너 변별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렇다, 아니다. 변별할 수 있는지 보고 그 변별이 안 되면 변별 활동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변별이 되면 그거를 목표 음소에 가깝게 산출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 그래서 뭐 사진을 주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같은 소리로 끝나는 걸 찾아보게끔 하고 찾을 수 있으면 그거를 소리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만약에 공하고 곰이 있어요. 그럼 얘는 자음별로 뭐 색깔이 다른 블럭을 주게 되는데 공하고 곰은 앞에 초성은 같은 음소죠. 그러면 같은 블럭을 주게 되고 그다음에 종성은 다른 음소이기 때문에 다른 블럭을 놓게끔 하는 그래서 그런 걸 변별할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게 되는 변별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들은 소리를 정확하게 따라하게 하는 블럭을 놓으면서 따라하게 하는 네, 그런 의문 인식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해 드려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능력과 그다음에 그 읽기 능력을 함께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네,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가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오늘 이야기고요. 이제 저희 이제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에서는 또 내년도 2024년도 전기 네,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번 주부터 다음 달까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은 또 많이 네,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이제 질문 시간을 받아볼게요. 네, 긴 시간 동안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네, 강의 들어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